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오늘 김용태가 오늘 오전에 이준석 단일화 안 한다는 뜻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 오후에 지금 좀 전에 이준석 후보도 본인도 김문수 후보 사퇴해라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뭐 내일 아니면 단일화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이제 물 건너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게 99%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랑 이 단일화 얘기랑 서로 또 연관이 되는데 뭐냐면은 지금 뭐 단일화 시뮬레이션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 김문수로 단일화될 경우에 이준석 지지자의 과반이 김문수로 안 가고 딴 데로 이재명 또는 그냥 기권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과반이 왜 그렇게 가겠어요? 왜 50%인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한동훈이 숙제 내준 숙제를 김문수가 안 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개헌과 탄핵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 전환하고, 윤건희와 확실히 절연하고, 정광훈 자통당 이 극우 저질 유튜버도 구구들하고도 확실히 절연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준석하고 상당히 가치적으로 이게 근접해 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김문수는 구구 지지자고 이준석은 여긴 뭐예요? 개헌 반대, 탄핵 찬성, 부정선거 헛소리하지 마라. 뭐 이런 사람인데 이게 이질적인 거다 보니까 합쳐도 시너지 효과가 안 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김문수가 한동훈이 내준 숙제를 안 풀고 계속 있으니까 이준석은 더 이상 뭐 본인이 버티기 훨씬 쉬워졌죠. 오늘 이준석이 아침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단일화 이제 물 건너 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의힘이 계엄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계엄 세력과 확실히 단절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국민 여론이 야 저렇게까지 하는데 너 이준석이 단일화 안 할래? 그러니까요. 라는 압박을 받았을 텐데 그렇죠. 이건 그것도 아니고 완전히 이제 뭐 그렇게 선을 그은 데다가 이제 와서는 김재원이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이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네. 거기 완전히 빡친 것 같아요. 완전 빡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 지금 이 김재원의 전략은 뭐냐면 김문수 찍으면 김재원 대구시장 된다. 뭐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 전략으로 지금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정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저렇게 후보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뭐 동아일보 이기홍 칼럼에도 나오고 했던 것 같은데 김문수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뭐 김재원이네 차명진이네 정말 그 이상한 구태에 그 찌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 포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준석도 그걸 정확하게 이제 찔러낸 거죠. 짚어낸 거죠. 지금 뭐 대구시장 노리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번 김재원에게 이번 대선이 본인의 내년 6월 대구시장 당선을 위한 하나의 뭐 전초 기지를 만드는 작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준석 그게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준석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가게 한 것 같아요.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그 김재원의 그 말이 결정적으로 이제 안 그래도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나마 한 가닥의 그것마저도 불태워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결국은 이 친윤의 핵심 또 김문수 주변에 있는 이 작자들이 단일화해서 승리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없고 어차피 김문수 이용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김재원 같은 사람은요. 김문수가 이번에 떨어지면 당대표 나가라고 등 밀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자기가 대구시장 공천을 받잖아요. 지난번에 이준석 쪽에서 폭로한 이준석 너 들어와서 역할하고 당권 먹어라. 우리가 밀어줄게. 그거는 지금 이 흐름하고 다른 겁니다. 좀 다르죠. 이건 친윤들. 친윤. 이 사람들은 김문수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이번에 상당한 격차로 떨어지면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김문수 밀어내고 이준석을 데려다가 한동훈 엑스표 치고 이준석하고 공동 당권 운영. 뭐 친윤들은 또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김문수 쪽에 뭐 김재원 뭐 이런 사람들, 차명진 이런 사람들은 이번에 김문수 떨어지면 김문수를 당 대표로 세워야지 김재원 내가 대구시장 해먹지 않겠냐.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도가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건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렇죠. 바로 저런 이 김재원 같은 구태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준석에게 표를 달라 뭐 이렇게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단일화 하겠다면 저렇게 고춧가루 뿌리는 그걸 보면 결국은 지금 김문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네. 당선되고 말고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가 그냥 지난번에도 떨어지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냥 저 대구시장 나가서 당선될까 요 걱정만 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런 모사꾼들이 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서 정말 이거 자꾸 이걸 주도하니까 이제 정내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국민들의. 지긋지긋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이 당에 오래 떨어져 있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도와준 사람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다 또 떠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지막 남아 있었던 게 바로 이제 김재원하고 뭐 박계동하고 몇 명밖에 그렇죠.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물들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일화 문제도 저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건 뭐 완전히 이제 꼭지 도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봐. 그렇죠. 뭐 우리 없이 이길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맞습니다.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역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을 잘 써야 됩니다. 저런 어떤 모사꾼들이 옆에 있으면 본인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지금 그러니까 어제 저는 윤상현 작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윤상현 작품, 김재원의 지금 이준석에 대한 이제 완전 이제 삼자 그냥 가자라는 것도 보면 결국 자기의 정책 미래를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왜냐하면 없습니다. 그 송파 유세 때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저 방학사거리 유세에서 보면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이렇게 고무가 됐어요. 네. 한동훈이 자기를 이렇게 와서 손 들어줬다 해서 상당히 업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김문수와 한동훈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네. 내가 설 입지는 쪼그라들겠네. 네. 이런 잔대가리 굴리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자들 보면 이거 파토를 내야 되죠. 네. 파토를 내야 되죠. 그 카드로 윤상현을 뭐 한 번에 저렇게 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새로운 민주당인가요? 거기에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어제 아마 저녁에 만났다는 거죠. 네. 만나서 뭐 개헌을 고리로 하는 이제 연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인데 물론 뭐 들어오는 건 다 좋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과연 이게 뭐 감동과 뭐 표에 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요 호남표와 저기 수도권과 충청권의 호남 출향 인사들의 네. 표 있잖아요. 오히려 역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낙연이 김문수 이 어젯밤에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가 임명한 김문수의 손을 들어줬다. 네. 이게 과연 김문수의 호남 득표율을 올려줄까요? 네. 음. 그러니까 결국 이낙연 전 총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본인이 지금 정책 입지가 줄어들었지만 최대한 접합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 같이 계엄과 탄핵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분명한 입장, 네. 거리두기 이게 돼야지만이 이게 뭔가 감동이 있고 뭐 합했을 때 뭔가 그렇죠. 좀 표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순히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네. 오도 갈 데 없으니까 그냥 여기 오는 것처럼 네. 그거 이상 사실은 효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저 흡수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꽤 아마 전체적인 뭐 안정감을 주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의 중요한 것은 결국 당내에 있는 중도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중도층이라든지 결국 이렇게 이런 분들을 마음을 좀 열어줘서 투표율을 높이는 거 이거 그렇죠. 이외에는 지금 전략이 없습니다. 음. 근데 그걸 안 하고 쓸데없이 저 윤상현 내세워서 제가 볼 때 윤상현 아마 수백만 표 갉아먹었을 거예요. 그럼요. 저 공동선대위원장 임명하면서 어제 한동훈 그 지원 유서 효과 다 제로로 만들었어요. 제로로 만든 게 아니고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만들었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야, 그러면 수백만 표 날아가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윤상현이라는 인물이 뭘 표를 갖고 온다고 그걸 공동선대위원장 시켜줘요. 이것도 뭐 윤 대통령의 민원입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사실은 이 분탕질의 개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 바로 윤상현입니다. 그렇죠. 예? 예.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당에 출당시켜도 시원찮을 인물이에요. 예? 일당 시켜야 되죠. 아니면 그 저 자통당으로 가던가. 예. 사실상 자통당의 거의 뭐 간자 역할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맨날 정광훈 앞에 가서 그냥 90도 야 저는요 정광훈 보면서요 자기 그 운영하는 그 사람들 원산 복격 시키는 거 보고 그러니까요. 예. 정말 기겁을 하겠더라고 진짜. 그런 자가 예? 무슨 뭐 성직자고 목회자고 웃기는 소리 하네. 앞으로 여러분들도 정광훈 목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가 무슨 목사입니까? 예. 아 진짜 저는 저런 자를 추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저렇게 선을 뜯고 못 그어서 아니 정말 저는 정말 그 영상 보고서 기가 막혔는데 아니 그 목사들 앞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원산 폭격을 시키고 또 뭐 다음부터 무슨 몇 명 동원하라는 등 그럼 결국 이 광화문 집회라는 게 전부 다 돈으로 뭔가 이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자, 저 보십시오. 저 장면 한번 보십시오. 저게 지금 21세기에 지금 아이고. 있을 이 장면입니까 이게 지금? 예. 도대체 저분들은 지금 무슨 생각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걸 보고 또 낄낄 웃는 또 신도들은 뭐예요 이게? 아이고. 저런 세력을 지금 뭐 상황으로 모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보수의 모습이에요? 아이고. 저런 세력 앞에 가서 90도 인사하고 정광 목사한테서 한마디도 비판도 못하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정상이냐고요. 예? 아니 제가 오늘 점심 때 우리 PD님하고 그 식당 가갖고 점심을 먹는데 네.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옆에 테이블에 뭐 그 같은 직장 동료 남녀 한 서너 명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대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 얘기가 나왔어요. 아 정광훈 구속된다고 운 적 없다고 TV 토론 나와서 그랬는데 그 동영상 보니까 뭐 질질 짜고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울더라 하면서 네. 그 완전히 그 조롱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에게 정광훈이라는 존재가요. 네. 어떤 지금 그 악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그 실상을 한번 좀 봐야 될 거예요. 네. 저는요 이번 기회에 정말 이 그 극단적인 종교 세력과 이게 보수가 선을 긋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정광훈 세력 저런 세력하고 보십시오. 저 하고 있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저게 과연 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가요? 아, 저거는 아니거든요. 저거는 네. 무슨 저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뭐 드렁뭉술하게 뭘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전혀 뭐 지금 어떤 국민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못 보여주니까 지금 참 저런 아쉬운 장면만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